김기현 전 대표입니다. 오늘 피플에 왜 선정이 됐는지 기사 같이 보실까요? 잠행 김기현, 울산 발전에 전념, 지역구 출마 시사. 네. 김기현 전 대표 지금 잠행 중입니다. 지금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뒤로 계속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아예 안 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잠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건데 잠행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울산 발전에 전념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무엇을 통해서? 지역 구민들한테 보낸 문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한데 더 자주 뵙고 당원 시민들 삶에 함께하겠다.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고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 사실 이 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에 한창 총선 불출마하는 거야?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일 울산 가시는데 울산에서 출마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까요?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그 화제가 되나요? 대표가 의원 후보에 한 건 전례가 없다는데요.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 된 얘기네. 그때 네, 지금 보신 바로 저 모습이 김기현 이 전 대표가 당시에 의정보고회를 내가 울산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 구민들한테 제가 울산 발전에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중앙당 일을 내려놓고 이제 지역에 좀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이 문자 대체 어떤 의미냐? 물었더니 김 전 대표 측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연말연시에 보내는 의례적인 문자라면서도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건데 신지호 의원님. 네. 김기현 전 대표 출마하는 겁니까? 뭐 자유롭게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의 출마 선언입니다. 네.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고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대표직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출마 선언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 울산 지금 아까 구체적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건 약간 여권에 여쭤보는 것보단 야권에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울산 본인 지역구에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타당 입장이기 때문에 뭐 공천까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밖에서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 남구에서 국민의힘으로 공천받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네. 많은 언론의 분석이나 여의도 정가에서의 분석은 결국 윤심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불출마를 하는 것, 이것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기현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정반대의 선택을 했거든요.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금 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오는지 안 오는지로 많은 혼란이 있는 상태이고 그 와중에 본인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들여질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특히나 그 인유한 혁신위가 띄었던 그런 중진들의 불출마론, 그런 혁신의 물꼬를 김기현 전 대표가 끊어놓은 것과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공천을 받으시기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그럼 남는 선택지는 결국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또는 신당에 합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전 대표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끝까지 의원직을 선출이 돼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시다라고 한다면 네. 무소속 출마까지도 감행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 김기현 전 대표가 탈당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잠깐 돌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SNS 상태 메시지죠. 여기에 국민의힘 퇴사라고 떴습니다. 국민의힘을 퇴사했다는 얘기는 탈당했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알림이 왔어요. 당 차원에서
알림을 보냈습니다. 금일 이 SNS에 표시된 문구는 당대표 사퇴에 따른 이력 수정 과정에서 자동으로 게시된 거다. 당적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퇴사라는 얘기에 그래 당대표직 내려놨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 건데 말씀처럼 무소속을 감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신정현 의원님 네. 무소속으로 나오면 김기현 전 대표는 울산에서 당선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판단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선언을 한 것은 네.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선언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준석 전 당대표와 이제 사퇴가 되죠. 그리고 김기현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으로 오는 이 로드맵이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 밑그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을 몰아내고 김기현 어느 시점에 끌어안치고 한동훈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 예상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걸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대목이 참 어떻게 보이냐면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시점이 아닌가. 과거의 나경원으로 비롯해서 뭐 지금의 김기현,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다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소위 말하는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가 다 자리하게 되고 있어요.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가 전통적인 과거의 한나라당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전통 세력이 아닌 이제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과 특수부로 교체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민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하는 저는 모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종국에는 그런 어떤 검찰 세력으로의 어떤 변환 과정에서 새로운 신당으로 가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봉재 대변인님. 전 뭐 신지호 의원이나 아니면 장현주 의원처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라는 네. 신분상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김기현 전 대표 측에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 또 우리 당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 정도로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기현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연말연시에 보내는 의례적 인사다 네. 이렇게 의미를 축소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의미를 좀 두고 싶지만 아무래도 무게추는 자꾸 신지호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혹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자제하시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담아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체 왜 등장한 건지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안철수 겨냥 이 땡땡 욕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저희 이 CG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좀 얄궂은 그런 질문인 거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꼽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셜미디어로 당대표직 사퇴하고 잠적한 사람,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는 사람, 사무실에서 뭐 명품백 받은 사람,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욕하다 조용히 좀 면박되는 사람 누구냐? 골라주십시오라고 사지선다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번이다. 그냥 도덕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성대모사를 했다고 해요. 이준석이가 이러는데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땡땡이가. 네. 라면서 욕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방송에 이미 방송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바로 SNS에 또 사과를 올렸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현장 반응을 설명을 하다가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 부주의고 불찰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히 방송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만나서 90도로 악수하면서 90도로 숙이기도 하고요.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선 당내 의원들한테 예의 좀 갖춰라 이것들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싸가지론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신지호 의원님. 네. 네. 이준석 전 대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앞서서 어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다 일거에 무너지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 방송 나갔다 왔거든요. 진행을 아주 짓궂게 하더라고요. 네. 짓궂게 하는 건 그런데 그래도 암만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 사석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이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히 방송에 임하겠다. 네. 이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입에 자크를 채우겠다. 무건수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놓고 계속 방송 나가서 뭐 하겠다. 이거는 참 저렇게 엄청난 네. 실언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방송 나가겠다. 이거는 참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 지금 살짝 좀 지나간, 흘러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잘해보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신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천하용인인가요? 네. 천하람 천아용인. 변호사가 네. 그 얼마 전에 전남 도당 그 회의에서 네. 자신은 내년에 국민의힘 순천을 후보로 출마하겠다. 지금 순천이 지역구가 하나 늘어서 네. 순천 하나에서 갑을로 나눠지는데 구체적으로 갑보다는 을이 젊은 유권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순천을로 나가겠다. 네. 천하람 변호사조차도 이준석 신당에 참여를 안 하겠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천하용인의 천도 안 들어가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합류를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제를 해야 돼. 앞으로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도 지금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다음에 좀 눈길이 가는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사과까지 했죠. 사과까지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 사과를 그럼 받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앞서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랑 남겨둬야지.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준비한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안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사과를 받을 것이냐.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그런 구원 관계가 너무 켜켜이 쌓여 있고요. 너무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쌓여 있는 서로 간의 그런 감정의 골들이 뭐 한 번의 사과로 끝나질 것 같다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방송 중에 어쨌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바로 사과를 한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안철수 의원이 본인에게 정말 미안해서라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에서 좀 불리해질까 봐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요. 또는 사과를 뭔가 대인배처럼 받아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공격할 가능성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앞서서 저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한 천하용인 중에 천도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확정했다는 건 너무 과한 보도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참조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마지막 인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민주당 보복운전 이경 총선 부적격 판정입니다. 네. 이경 부대변인 밤 10시에 여성이 했겠느냐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건데 아마 요 얘기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21년 밤 10시 영등포 일대의 한 도로에서 이희경 전 부대변인이 탔던 차가 다른 차를 앞을 이렇게 좀 끼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뒷차가 빵빵하고 상향등을 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경 전 부대변인이 탄 차가 급정거를 하고 차선을 바꾸는 그 차를 따라가면서 계속 끼어들기를 하고 빵빵거렸다라는 이른바 보복 운전을 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왔죠. 이경 전 부대변인의 잘못이다. 500만 원 내라라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경 전 부대변인 내가 부대변인직은 내려놓지만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10시라고 했는데요.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 운전을 합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굳이 그리고 저는 반백수입니다. 서울에서 따로 살림하고 대전에서 살림을 하는데 굳이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제 돈을 내면서 대리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불러주면은 그냥 묻어간다? 약간 그런 거고 제가 그때 경찰한테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심 캥기는 거라도 있으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겠다는 얘기를 그때 못했을 겁니다. 네, 이경 전 부대변인 억울하다고 했습니다만 당에서는 총선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판정을 내린 근거로 이걸 들었는데 민주당 당규 제10호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도나 투기 등 이런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그럴 수가 있고 또 특별당규 제12조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후보자 적격 신청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다. 네, 이런 연유로 이경 전 부대변인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으실 법도 해요. 신정현 의원님. 네. 사실 이경 전 부대변인이 저 출마합니다라고 공천 신청서를 이제 넣은 곳이 네. 대전 유성을입니다. 예.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 지역구거든요. 근데 이상민 의원 지금 나와서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상민 의원께서 이경 부대변인 때문에 탈당하신 건 아니니까요. 네. 굳이 이 일 때문에 크게 뭐 당황하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당이 개인적으로는 이경 부대변인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이 잘 처리한 일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경 부대변인의 포지셔닝은 당내에서는 아주 친명 중에 또 찐명이라고 불리는 또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1심에서 500만 원 벌금이 나온 상태에서 네. 이거를 그냥 무마하고 적격으로 내놨다 한다면 아마 민주당은 또 다른 또 국민들의 지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은 적격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경 부대변인께 좀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운전을 꽤 오래 했어요. 저처럼 대리운전의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생업으로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복운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생업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사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 그런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2번, 3번의 또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네. 굳이 말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을 아끼시라. 그래서 실체적 증거를 가지고서 이후에 명예를 회복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이경 전 부대변인에 대한 어떤 조언이 담겨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